전태일 50주기 전국 노동자 대회가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지부 및 위원회 영상 담당자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편향된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는 더욱 악화되고 노동자는 상시적 해고와 과로에 시달리고 영세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영업 중단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권력의 지도가 바뀐 문재인 정부는 오는 30일 노동법 개혁안을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600만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이번 개혁안은 반드시 폐기시키고 10만 명 입법청원을 통해 전태일 3법을 만드는데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태일 50주기를 맞은 전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고 또 지켜내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 노동자 대회가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노동계약 처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진행된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개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30일 국회에서 노동법 개혁안을 다룰 예정인 만큼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며 16일 국회 앞 농성과 함께 각 지역본부에서도 농성 및 선전전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회가 마무리된 후 이상수 지부장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외치며 대시민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8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차 지부와 활동가들은 35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해고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회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여해 500만 원의 복직투쟁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수 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대공장 노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김 의원이 복직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김진숙 동지가 정년 전 복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정부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만큼 반드시 정상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9일 지부 및 위원회 영상 담당자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련회에는 유원철 영상미디어 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건우 동의과학대 외래교수의 각종 SNS 홍보 방법과 구어체 글쓰기 등 각 위원회 영상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을 3시간에 걸쳐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하고 34차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한순원 부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영상 담당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위원 정호진이었습니다. 수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PT 자체만으로도 그렇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징계를 내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6개 위원회 정비, 판매, 아산, 남양 그 사건 가해자가 재심 신청해가지고 운영위원들 대구 이런 데는 다 했는데 한진중공업 해고된 조합원 김재숙 동지가 이제 올해 12월이 되기 전에 나 복직하겠다 매우 당연한 요구를 하면서 한진중공업 앞에서 날마다 출두하면서 투쟁하고 계신데요.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에서는 사실 김진숙 동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김진숙 동지가 온몸으로 밀어온 그 길을 우리 여성위원 동지들이 금속노조의 후배들이 따라서 갑니다. 1981년 한진중공업의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진숙 여성위원. 그녀는 노동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에 홀로 복직투쟁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홀로 꿋꿋이 복직투쟁을 펼치고 있는 김진숙 동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실 뭐 노동해방이니 뭐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니 이런 게 무슨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 그지? 저렇게 웃으면서 출근한 사람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퇴근하는 세상, 그지요? 그러는데 진짜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할 때 관리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십니까? 재수 없어요, 그죠? 금마드는 보면 뭐 그때는 더 그랬거든. 뭐 화이바 똑바로 써라, 명찰 달아라. 아니 땜쟁이들은 이렇게 오버로크 쳐서 주면 그거 그날 다 떨어져 버려요. 불똥 맞아가지고. 회사 앞에 길 막으면 아무것도 못. 김진숙 동지의 투쟁에 지금까지도 노동조합 여성위원으로서 큰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배워가고 있는 많은 후배들. 취업이 안 되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고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던 시절이라 그런 거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해고되고 뭐 이런 시절이어서 저도 이제 노조 대의원 되자마자 끌려간 데가 대고문실이라는 데였고 가서 이제 고문당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나와서 해고됐던 거죠. 복직해야 되니까요. 저는 35년 동안 어쨌든 복직에 대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사안들에 밀리기도 하고 또 이 금속노조가 또 소수노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복직이 계속 미뤄져 오고 사측에서 계속 거부해서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다른 해고자들은 다 복직했는데 이제 저만 제외되어 있는 상태였죠. 한진중공업 사태는 영도 조선소의 생산직 1158명의 3분의 1이 넘는 40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86년 김진숙 여성의원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노조 집행부 어용성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됐는데요. 그로 인해 2011년 1월부터는 한진중공업 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펼쳤습니다. 뭐 그때 뭐 힘든 점들은 많았지만 뭐 그 일일이 35년 내의 역사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크레인에 있을 때는 사실 뭐 사측의 탄압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제 뭐 공권력 투입되는 순간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노동조합이 오히려 이제 저의 투쟁에 대해서 매도했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죠. 저는 뭐 당연히 크레인에 있을 때 희망버스가 제일 큰 역사였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한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희망버스가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제일 감동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2011년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맡겠다고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157일이 지나도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됐었어요. 사측이 전혀 교섭도 안 되고. 그 157일 만에 이제 희망버스라는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노조에서 노조비를 대주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이제 부산의 영도까지 오셨더랬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800명이 오셨더랬는데 2차 희망버스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3차, 4차, 5차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결국 국회에서 당시 조남호 회장을 불러서 이제 청문회까지 하고 재벌 회장이 청문회에 불려나갔던 게 12년 만이라던데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서 국정감사까지 가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정리해고 사태가 일단락이 됐었죠. 그때 관리자들이 일제히 저를 쫙 쳐다보는데 근데 또 이 새끼들이 집에다 쓴 것도 아니야. 집은 또 가난해요. 보니까 두 칸짜리 방에 제대로 살더라고. 이 새끼들 진짜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다. 집에라도 갖다 줬지만 또 다르지 마. 그냥 돈 내놓으라고 막. 동지가 정년퇴직하신 다음에도 이 금속노조 안에서 이 센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언니가 해온 길을 만들어 오신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것을 김진숙 동지에게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일 아침 출두까지 같이 하고 가는 일정으로 기획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보고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와 피해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요게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이런 거 있다면
나머지 이제 한 축으로는 여성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할 때부터의 차별, 그리고 인사에 대한 차별, 임금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성 노동권과 관련된 사업이 또 한 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 여성위원의 정신을 물려받아 현재 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와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아주 많은 동지들이 연대에 오시고 정말 많은 동지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나는 걸 확인한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 조선소내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일 만큼 강경한 복직투쟁을 펼친 김진숙 여성위원. 그만큼 해고 이후 35년 동안 복직이란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요.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버텨온 결과 이제는 혼자가 아닌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복직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꿈이 있는 그곳을 향해 말이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11월 달에 노동법 개혁을 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 안에서는 집회도 못한다. 피켓을 들고 있어도 집회다. 그럼 회사 안에서 노조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제 금속노조 간부들은 출입을 그 회사 소속이 아닌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회사 종업원이 아닌 사람은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소속 사업장에 다 출입하거든요. 거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금속노조를 겨냥해서 노동조합을 깨트리기 위하여 노동법을 나쁘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투쟁을 해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속노조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에 여성 동지들의 투쟁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뭐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뭐 또 공장에 배치되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때 참 너무 열심히 투쟁하셨는데, 잘 안 됐더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 동지들이 잘 싸웠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투쟁들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후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노동조합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35년 전 해고돼 올해 정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이 매일 아침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금속 노동자 대회를 열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1000만 금속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외쳤습니다. 김 지도위원은 복직 투쟁을 외치는 한 명의 해고자나 나를 위한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해고 노동자를 위한 실천 투쟁의 구심이 된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2020년이 4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김 의원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연대의 실천을 통해 함께하는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